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할 이야기들 많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 겁니다. 소개 먼저 드릴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하나씩 좀 많습니다. 지수에서 힌트가 나오는지 아니면 종목에 해당하는 쪽에서 주 후반까지 이어갈 전략을 고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1번 열어보죠. 중동 리스크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와, 어렵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도 있을지 좀 냉철하게 이 투자 관점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동 뉴스가 본부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수만 본다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종목군이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변동성은 있긴 합니다만 정유부터 해운, 장 초반에 반응이 나왔던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뉴스의 민감도 높은 쪽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시작해 보죠.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방산 정도? 네, 방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돈 관련해서 이제 포격하는 관련된 부분으로 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산이 좀 제일 센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테마성이 짙은 쪽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차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또 하루 사이에 네. 직접 타격이 좀 커지고 또 뭐 정유 시설에 다시 좀 타격을 받는다면은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좀 확대가 되더라도 좀 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 많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전혀 상관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쪽은 사실은 이제 지상군으로 이렇게 맞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진짜 붙으려면은 이걸 우리가 사전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미군도 어느 정도 많이 또 병력을 보내놨기 때문에 미국이랑 한번 붙을 생각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응은 하겠죠. 당연히 자국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반격은 하겠지만 그거가 이제 뭐 엄청나게 확대되거나 할 거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이쪽이 이제 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쪽가 있죠.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가고, 오늘 이제 상법에 대한 주말에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뭐 이슈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이렇게 좀 나뉘었죠. 네. 금요일에는 이쪽 산업 빼곤 다 빠졌거든요. 그런 거랑 거의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수급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엄청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전쟁이 좀 길어지면 사료곡물주가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상한가를 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정도가 한 10%대 초반 잠깐 올라갔다가 빠진 게 다고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전쟁주로 이렇게 막 길어지면 막 도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포커스로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테마성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방산주 정도만이 이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도 방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잠잠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쟁이 격화돼도 좀 잠잠해져도 계속 주목을 받는 모양새긴 합니다.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상방 만기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제 장 시작 전후 앞서서 전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전쟁에서 또 무슨 일이 더 확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물량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하고 수급 집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만 매도를 했지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매수, 선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도력이 이걸로 인해서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사실 뭐 그날 하루만 보기에는 조금 판단이 좀 이른 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미 한번 사례를 겪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꽤 먼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기사들 사례들 보면 미군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자산까지도 그쪽으로 약간 파견했다는 기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확전이 뭐 당연히 뭐 전쟁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다르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확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관점을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결론이 어제 이미 이스라엘 증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좀 급락을 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뭐 2차 전지라던가 원래 추세가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은 오늘 쉬지만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은 오늘 다시 다 역사적인 신고가 또는 50일 신고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거 외에도 충분히 매매할 것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D&D 파마텍에서 좋은 뉴스 있었던 것처럼 바이오 섹터들 충분히 지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뭐 코노코필립스가 또 급등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오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은 역시나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것처럼 타국에서 들리는 전쟁 소리는 우리한테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방산주는 조금 애매한 위치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숏스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쳤던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급등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쳐놨던 공매도들을 빠르게 걷어들이면서 나오는 숏스퀴즈, 커버링하고 조금 다른 개념, 좀 급하게 나오는 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스퀴즈가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진행될 여지는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만 봐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하나 시스템이 오늘 수급적인 요인으로 강한 게 아니라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글로벌 업체와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시장 파이,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 뉴스에 따른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제한적인가요? 다 같은 것이겠죠. 2023년도 7월 달, 8월 달에 에코프로 시리즈 종목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뭐 하나 단순하게 복합적인 과정이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가 밀렸으면 공매도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에 워낙에 좀 유리한 재료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 이제 공매도를 했던 수급 주체들을 빠르게 손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수급과 공매도를 해놨던 수급들이 걷어들이면서 나오는 강한 어떻게 보면 폭발이 나온 거죠. 스퀴즈 쥐어짜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는 있긴 하거든요. 이제 과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통계 사례를 봤을 때 지금보다 조금은 더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산 쪽은 지금 대부분 다 숏스퀴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강했던 쪽에선 다시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죠. 에너지, AI 인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시작으로 우리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쪽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궁금한 것, 일단 효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장 초반에 반응이 나왔고 이게 대미 수출이 키워드였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가진 쪽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변압기에 대한 키워드를 시작으로 조금 더 그 수의 영역을 넓혀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은 뭐 변압기는 초과압 변압기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번 올라올 때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제 33만 원인가 때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거든요. 그럼 본부장님 여기서 현대일렉트릭 주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종목 제시해 주셨을 때의 리뷰와 함께 제가
힐끗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쪽에서도 원픽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리뷰와 함께 같이 곁들여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그때 맞습니다. 그때 얘기를 3월 달에도 해주셨고 5월 달에도 해주셨는데 3월 기준으로는 29% 그리고 5월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33% 목표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반해서 지금 리뷰와 함께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셔서 원픽으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때 HD 현대 일렉트릭 설명드릴 때 그 속도는 그때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전혀 눌림 없이 그리고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은 PR 수준이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일 대장주고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안하시면은 이제 좀 지지부진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시점 이후로 지지부진하지 않았네요. 네,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원픽이 아니라 트리픽이죠. 예,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 세 개는 저는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초과 변압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결국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들의 수출입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생산이 제한돼서 더 못 올라가고 있었을 뿐 계속 좋다는 말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 25년 하반기, 26년 초부터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만 이런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4년에서 10년의 사이클을 보이던 변압기가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막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또 에너지원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전부 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다 어디서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전이나 뭐 태양광 오늘은 이제 풍력도 엄청나게 유니슨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런 쪽이 좋아지면은 결국엔 또 얘가 수혜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공통분모로 그런 핑퐁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변압기 하나만 편안하게 고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산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야 단기적인 기술적인 대응을 보면 이제 43만 원이 되겠죠. 직전 고점 뚫는 라인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상방은 그냥 계속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증권가가 뭐 그런 건 있겠죠. 이튼이랑 너무 가격의 괴리가 크거나 아니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너무 우리나라만 오버슈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뭐 좀 속도 조절 이런 얘기는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막 88만 원 막 이런 것들이 막 50만 원대부터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꼭 굳이 이튼과 비교해서 뭐 PR 수준이 꼭 거기에 고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우리나라 납기에 대한 부분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수요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서 프리미엄이 붙어준다면 조금 더 아웃퍼폼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최대 전력회사 이튼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위치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황 팀장님과 원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만하면 쉬어갈까, 이쯤이면 좀 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이 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고점 노크를 계속하고 있고요. 쉼이 이 정도면은 팀장님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코 원전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 계속 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궁금해요.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지 이 SMR 기대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고 다시 리레이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흐름이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팀장님 목표가 지금은 없다. 뭐 증권사의 목표는 다시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 대장주들은 뭐 프리미엄까지 받쳐주면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 시장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추세 추종과 리스크 관리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신규 에너지원 수요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거죠. 이번에 유가는 급등하기는 했습니다만 관련 주식들이 별로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도 결국은 원유를 좀 잡아야 유가를 좀 잡아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갭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가스를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력에 대한 다변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수혜를 또 원전도 받아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표가는 큰 의미 없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네.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봐요. 역사적인 그리고- 신고가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 다른 원전주도 당연히 빠질 거죠. 네. 근데 지금 후발주자들, 2등주, 3등주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테마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다 받쳐주고 있는 전형적인 주도주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대응을 밑에 사신 분과 오늘 사신 분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목당 뭐 7%, 제가 개인적으로는 7%를 굉장히 좀 사수를 하는 편입니다. 마이너스 7%.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 총 자산의 2%, 몰빵했다라고 하면 2%만 빠져도 100%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만 빠져도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분할해서 좀 나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 7% 정도 손절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위치도 꼼꼼히 봐야 되는 그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원전에 대해서 전력기기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멘트가 좀 기억에 남네요. 여기도 그럴까요? AI, 오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AI 미래기획수석이 선임됐습니다. 네이버 출신이라고 해서 장 초반에 네이버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선 좀 골고루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클라우딩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하면 떠오르는 종목군들도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이야기 좀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누가 선임됐다더라 라는 소식에서 파생이 돼서 오늘은 흐름이 나온 거니까 정책 드라이브의 성격이 오늘만큼은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수혜가 오늘 오전에 나온 기업인지 아니면은 조금 시선을 넓혀서 전략을 다시 짤 필요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거는 지난 4월부터 계속 시작이 됐었던 거죠. 관련된 네.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비슷하죠. 뭐 퓨리오사랑 연결되어 있는 걸로 치면은 이제 2월 달부터. 요거는 뭐 대선 후보 대선 시절부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내용이 나오니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될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이쪽 요게가 이제 두 개가 정책적으로는 제일 좀 기대감이 있고 굳이 좀 살 붙이자면 상법 개정에 따른 이제 지주사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는 오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책으로 묶여서 다 같이 갈 때는 뭐 이게 수혜가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연결고리만 있으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별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중에 어디가 가장 메리트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저희가 다음 키워드의 정책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부장님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 좀 이야기를 해보죠. 황 팀장님 예전부터 AI 소프트웨어 이쪽 봐야 돼요 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가장 궁금한 건 네이버도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이게 궁금해요. 카카오가 움직이면서 좀 소외를 받았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종목군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늘 약간 기대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인맥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물론 이 AI 수석께서 전에 대학원 전에는 삼성 SDI에도 근무를 SDS에도 근무를 네. 하셨다고 해서 그걸 볼 수 있을지 네이버의 AI에 대한 모멘텀은 시작일까요? 아니면 오늘뿐일까요? 근데 뭐 지금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였고 네. 이제 그것엔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중소형 주식들에서는 이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뭐 한글과 컴퓨터라던가 솔트룩스라던가 먼저 대선 전부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카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비단 우리나라를 볼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국가를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이 이번에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결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 뭐 정말 코로나 때 최고점에서부터 좀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네,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올라가는 길이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도주들이 많이 가고 있죠. 네. 이미 워낙에 다른 훨씬 더 매력적인 주도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AI 소프트웨어가 주도주가 주력이 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겁니다.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서나 좀 약간 좀 더 이제 시세다운 시세를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도주들이 좀 쉬어야 그 다음 주도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주도주들보다는 소형주 단에서 솔트룩스 같은 한건 같은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싸게 사서 기다리기에는 이제 좋은 위치가 됐죠. 대신에 오늘 같은 날 상대적으로 좀 포모가 올 수는 있겠죠. 네. 다른 종목들 막 역사로 치고 가는데 이제 좀 올라왔고 더군다나 뭐 음봉 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견디려면 결국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과하게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시기보다 앞으로 이제는 바닥은 잡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은 이제 뭔가 모멘텀들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근데 그게 오늘은 당장 좋지만 또 박스권 뚫지 못하고 또 내려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서 이제 앞으로 언제쯤 싸게 사볼까 그 고민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만들어낸다 그러면 또 완전 전략 수적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생물이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내가 아는 확실히 매매하는 구간에서만 뭐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좀 러프하게 본다면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이후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라는 이야기 네이버 카카오 쪽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다음 키워드에서 해볼까 합니다.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입니다. 어디까지 수혜 영역을 볼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의 메리트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진 쪽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자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속성으로 지금도 괜찮다라는 시선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워낙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그러니까 테마 영역이라고만 봐야 될지.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네. 지금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쪽에서 왜 그걸 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행에 대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금이 높기 때문에 사실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사실 좀 안정성도 높다라고 이미 코인 쪽 관련된 거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단은 정부 중에서도 이제 뭐 여당 쪽에서 막 엄청 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연속성이 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 대금이 비자를 이미 넘어섰어요. 네. 소매를 빼고 그냥 자금 이동만 해도 비자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바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걸 살 거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살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물음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IT생 글로벌이나 아니면 이제 헥토 파이낸셜 이런 종목군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역 화폐로 같이 엮이는 뭐 코나아이라든지 오늘 급등하는 뭐 네오이즈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다 연결고리거든요. 뭐 갤럭시아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특정하게 이겁니다라고 또 고르기도 애매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뭐 거의 다 뭐 40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쪽에서 에너지가 남아있다. 에너지는 많죠. 많은데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G CNS 이런 애들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오늘 아마 얘 리포트 많이 나왔을 건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 전자결제, 클라우드 관련주까지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구간에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법에 대한 기대감, 정책 쪽에서 이쪽 지주사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탄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과 지주사에 대한 매력 또 상법 개정안 수혜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연이 되면서 한번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원내대표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좀 구체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 영역에서 상법에 대한 네. 메리트 대형주 가고 있다가 더 한번 끕니다.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주사들 저는 여전히 괜찮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대표적인데요. 네. 하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PBR로는 0.7배, 올 연말 기준으로 0.7배, 8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PBR 1배씩은 다들 찍어야 끝날 것 같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오른 건 있어요. PBR이 좀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주사들, 소형 지주사들까지도 여전히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종목들을 보면 뭐 물론 지주사만 가는 건 아니지만 맘 편하게 그래도 높이 있지만 맘 편하게 할 만한 게 이쪽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비롯한 지주사들 이제는 한번 중소 지주사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땡 홀딩스. 네, 땡땡땡 홀딩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한 시총 한 1조 이하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한 30%에서 한 50% 정도 오른 것들은 충분히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이슈는 뭐 단발로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 정책에 관해서 해봤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종목별로 움직이는 쪽 그리고 학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USA바이오 당뇨 학회, 이 학회로 출발을 해보죠. 저희 조금 시장 관계상 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USA바이오 당뇨학회. USA바이오는 16일 오늘 당뇨학회도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워낙 당뇨하면 비만이 있어서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연속성으로 그 이후에도 강할 수 있는 이벤트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지 궁금합니다. 공통적으로 되는 게 동아이스티나 뭐 한미약품이라는 네, 종목이 네. 이제 뭐 발표하고 하는데 오늘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안 좋은 게 오히려 기회가 남아있다는 힌트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다라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뭐 그건 이제 오픈을 했는데 와 나오면 이제 쏠리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응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뭐 이제 RT오젠 이런 쪽이 더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전처럼 뭔가 뭐 학회를 한다라고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먹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후순위로 밀린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오 약간 이럴 만한 뭔가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오늘 강한 쪽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저희 오랜만에 비만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당뇨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D&D 파마텍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전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한 종목이 강하면 그 다음엔 또 이어서 다른 그렇죠. 대장주가 강했던 게 비만 치료제 시작의 올 상반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자금이 비만 안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항암제와 관련된 섹터들 두 개는 아마 올해 하반기 계속 좋을 걸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 뭐 이미 비만은 주가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이제 뭐 항암제와 관련된 이런 신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약가 인하 이슈 또는 특허 이슈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아마 이제 6월 달 정도면 다 풀릴 거라고 보고요. 네. 수급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뭐 금리 영향도 이제는 거의 이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 영향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과연 뭐 그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뭐 보로노이 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또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D&D 파마텍도 갑자기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간 건데 그게 이 타이밍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금을 투자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올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오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빅파마들로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또 기술출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이 있는 쪽 리스트업도 네.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중동 리스크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